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십천간에 비해서 지지는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지에는 지장간이라는 그런 천간의 숨은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숨은 지장간의 그런 기운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지장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암합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한 지지는 방위 개념이기도 하고, 지지에서는 육합이든 삼합이든 충이든 파든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신살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지지는 천간에 비해서 다뤄지는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이제 하는데 앞서 지지는 12지지가 있는 거고, 12지지는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지지를 한번 적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적을까? 자부터 적겠습니다. 순서대로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이제 12지지가 순서대로 써봤고요. 자는 이제 1번인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매기면은. 그래서 이렇게 12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달은 양력 2월 4일 입춘일부터 1월이 되는 거죠. 정식적으로 2019년이다. 그러면 2019년 1월은 인월 2월 4일이나 5일 이렇게 입춘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절부터 이제 그 해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2지지가 있는데, 이 12지지를 그러니까 생지, 왕지, 그러니까 고지, 묘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생지라고 하는 의미는 생긴다, 시작된다. 그래서 사생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맹자를 붙여서 사맹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의미는 역시 똑같죠. 시작의 의미, 첫 번째 의미, 처음이다. 맞이라는 의미도 있고 힘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맹지, 사생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절입을 이렇게 메운 절기를 알아가는데요. 맹춘이다라고 하면은 입춘을 맹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맹춘. 그러니까 이렇게 생지가 되는 이 인사신의 글자에 시작되는 그 절기를 입춘의 시작이다라고를 맹춘부터다 이런 식으로도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지를 우선 적어보면은, 생지는 아시겠지만은 인, 사, 신, 해 이렇게 사생지가 됩니다. 자, 생지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긴다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인이라는 글자는 뭐가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화라는 오행의 생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뭐가 생기느냐, 뭐가 생기는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은 사는 금이라는 오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뭐가 생기느냐, 역시 수라는 오행의 시작이 되는 생지입니다. 그리고 해수는 이 의미는 수지만은 이 수에서부터 이제 그 해중에 있는 지장간에 이제 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는 이 목의 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신해는 생지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각 오행 이제 화국이면은 화국의 생지가 되는 거고, 금국이면은 금의 생지가 되는 거고, 신수의 생지가 되는 거고, 해는 목국의 생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지는 시작의 의미, 생긴다의 의미, 그리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왕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지, 왕지, 묘지라고 했으니까 왕지는 역시 화의 왕지인 오, 사의 왕지인 유, 신의 왕지인 자, 해의 왕지인 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 왕지 같은 경우는 기운이 그 지장간 안에 타 오행이 섞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지 같은 경우는 기운이 순이라고 순수한 기운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오행은 이 왕지는 뭐 합을 하더라도 다른 오행으로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합을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삼합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글자인 거죠. 왕, 내가 왕이다, 중심을 잡아준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지가 적었습니다. 잠깐만요. 왕지, 그리고 생지, 왕지, 그리고 묘지가 됩니다. 묘지는 화국의 묘지, 술토, 축토, 진토, 미토, 이런 식으로 진술충미, 술툭, 그러니까 화의 고지인 묘지는 술토, 금의 묘지는 축토, 수의 묘지는 진토, 미의 묘지는 목의 묘지는 미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호수를 화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살도 배우시겠지만은 이 인호술은 끼리끼리 삼합이지만은 끼리끼리의 합인 거죠. 나는 인이고 오고 술인 이런 화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합력은 저런 화라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각지에서 모여든 합입니다. 그래서 방합에 비해서 육합에 비해서 합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그 뜻은 같다는 거죠. 화에 대한 뜻. 그래서 이 삼합체계에서는 이 인호수를 화의 명이라고 하고, 이 사유축은 금명이라고 하고, 신자지는 수명이라고 하고, 해묘미는 목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지, 왕지, 묘지를 각각 또 알아보았고요.
국에 따라서 알아보았고요. 이 지지는 이제 그 물질적인 세계이기도 하고 방위 그 실의 세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지 안에는 각각의 이제 지장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들은 여기, 정기, 여기, 중기, 정기 이렇게 세 기운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계절이 이렇게 뭐 바뀔 때 계절이 확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달의 계절이 그 다음 달로 이렇게 넘어와서 머무는 그 전달의 정기가 그 다음 달까지 여기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을 이제 적어 보면은 자, 자수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기, 정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지장간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장간이 이루어질 때 자수는 임수가 여기가 되는 거고 중기는 없습니다. 계수 이렇게 있고요. 축토는 이 계수, 그러니까 자월의 계수의 기운이 이렇게 정기의 기운이 축토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달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기가 그 다음 달로 넘어가서 계수의 여기, 그러니까 계수가 여기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신 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기토의 기운이 인목으로 인월로 넘어가는데 기토가 아니라 무토로 같은 토로 넘어가는 거죠. 병, 갑 이렇게 이제 토의 속성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생지가 생긴다라는 그런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생지의 중기에는 그 화명의 오행이 그 중기 안에 싹 트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라는 이 화가 이 생지 안에 중간에 병화, 불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묘월은 역시 이 간목이 묘월로 넘어옵니다. 정기가 묘월로 넘어와서 갑, 중기는 없고 을이 됩니다. 진토는 역시 이 정기 을목이 진토로 내려오는 거죠. 을. 그리고 이 계수는 어디서 왔냐? 아까 이 명을 따질 때 다시 한번 지웠지만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밑에다가 자 화명은 인호 수리고 금명은 사 유 축이고 수명은 신 자 진이고 목명은 해 묘 미 이렇게 적혀지는데요. 이 진토의 이 중기 계수는 진토가 이제 묘지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뭐의 묘지냐? 이
수의 묘지인 거죠. 수의 묘지. 그래서 이 수국을 이루는 수의 기운을 마지막으로 이 진토에서 수렴을 합니다. 저 진토에 다 이 수의 기운을 수를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의 묘지기도 하고 저 이 수명의 물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묘지가 되는 거고, 자, 사화는 무토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화는 이 금의 시작이니까 천간으로 따지면은 금이 뭐죠? 경금이 됩니다. 경금이 되고, 그리고 사화의 정기는 병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경병. 사화는 금국을 이루고 있고, 금의 그 씨앗인 경금을 저 중기에 잘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병화가 다시 이렇게 다음 달 5월에 정화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5월은 병과 기토와 정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달만 중간에 이제 기토를 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토는 동법이다라고 해서 기토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다른 이제 오행에 비해서 이제 5월에는 기토가 지장간 중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월은 정화가 이렇게 미월에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기가 되는데, 이 을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왔냐? 미토가 목에 묘지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려한 목의 기운이 다 미토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수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미토는 저 목의 기운을 듬뿍 담은 그런 창고이기도 하고, 저 그 목의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토는 정을기가 지장간에 있고요. 그리고 신금을 이렇게 봤더니 기토가 신금으로, 그러니까 토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토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무토, 신금은 뭐의 생지죠? 신금은 수의 생지니까 임수가 태동을 합니다. 중기에. 그리고 신금의 정기는 경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토, 중기는 임수, 정기는 신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순이란 이제 왕지의 유금을 보면은 경금이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금, 그리고 중기는 없고 신금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제 신금은 그렇고, 이제 신금이 이제 술월로 내려가면은 신금, 그리고 술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화의 고지라고 하였죠. 묘지라고 하였죠. 그래서 저 불의 씨앗인 정화를 저 술토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무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월달은 무토가 이렇게 내려가서 무토, 그리고 해는 목의 생지이지 않습니까? 목은, 천간의 목은 간목이죠. 간목, 무갑, 임수, 해수의 정기, 임수가 되는 거죠. 이 임수가 다음 달 자월에 여기 임수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장간은 이렇게 지지별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천간의 합을 배웠듯이 이 지장간들끼리 합을 하죠.
지장간들끼리 그거는 이제 암압이라고 하는데 암압에 대해서 암압에 대해서 이런 지장간들끼리 합의예요. 그래서 암합은 그러니까 몰래 한 합의죠. 이제 어둡게 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장간들은 밑에 있는 세계이고 감춰진 세계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감춰진 세계에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천간의 기운들이 합을 하는 거니까 남들한테 잘 들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하는 사랑, 그러니까 달밤에 만나는 그런 사랑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하다 보니까 암합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여친이든 남친을 만나는데 남들한테 그러니까 둘이는 이렇게 애인 사이지만은 남들한테는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들한테는 그 만남을 숨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밝게 드러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누구와 만남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주고받죠. 그래서 이 암합 자체는 합 자체는 뭔가를 생산해내고 뭔가 이뤄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합이라는 그 개념이 좋은 의미도 있어요. 몰래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버는데 남들 몰래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남들한테는 나 놀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남들한테는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직업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뭔가 열심히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암합이라는 것은. 근데 이 암합이라는 것들이 이제 몰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통나는 시점이 있는 거죠. 들통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지장간에 있는 기운들이 충이나 형을 받아서 천간으로 뜰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탈로가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장간들에 있는 기운들이 갑작스럽게 충이나 아니면은 형적인 일, 소송이나 이런 것로 인해서 만천하에 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암합이라는 그런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정적인 일도 있지만 좋은 작용도 많이 한다. 암합은. 자,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천간의 기운이 이게 나중에 이제 격국을 잡을 때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이 12지지는 지지에 있는 4가지 이제 연월일시 중에 일단 기준점을 그러니까 월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수가 월지에 있을 때, 자수가 축토에 있을 때, 축토가 월지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지난 천간 같은 경우도 천간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런 천간이지만은 연월 일시 중에, 그러니까 일간으로 있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12지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월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월지다. 월은 뭐죠? 계절이지 않습니까? 월지, 연월 일시 중에
이 월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월일 시중에 월지, 월, 달월이지 않습니까? 계절 개념이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절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자월이다 그러면은 자월은 양력으로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 추워요. 그래서 그 계절 개념으로 계절에 맞는 그런 계절의 그 기운을 가지고서 타 어행과 또 비교해 보면서 아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이 지장간을 이렇게 쭉 적어 봤는데요. 이 격국에서 쓰여질 때 이 지장간들이 나중 얘기지만은 지장간들이 천간에 이 갑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있으면은 이 갑이라는 글자가 지장간에 있는 갑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갑이 천간에 투간하였다, 투출하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토라는 글자가 천간에 나와 있으면 천간에 투출하였다, 투간하였다. 신금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은 천간에 투출하였다, 투간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제 지장간들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지장간들이 이제 또 이제 사주를 이제 적다 보면은 뭐 간목이다, 월지가 임목이다, 임목 말고 해수다. 이렇게 있을 때 이 해수를 이 여기, 중기, 정기 이 세 가지 기운을 그러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있어요. 날짜별로 나눠 놨는데 뭐냐, 그거를 뭐 월율 분야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월율 분야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이 해수가 이제 입동이 되잖아요. 입동이 돼가지고 해월이 절입이 되면은 해월이 시작하고 나서 입동되는 시점부터 7일간은 무토의 기운이 사령하고 그 다음에 또 7일간은 간목의 기운이 사령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7, 여기도 7.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임수의 기운은 16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합쳐서 3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월이지만은 해월이 입동이 시작하고 나서 시작한 날로부터 7일간은 무토의 기운이 해수한테 있고 그 다음에 7일은 간목의 기운이 해수한테 있고 그 다음에 16일은 임수의 기운이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간목이 입동하고 7일 전에 이제 태어난 간목이면은 이 해수를 정인이라고, 이거 편인이지 않습니까? 편인이지만 이 편인으로 보지 않고 무토로 보는 그런 편제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편제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까지 따지면서 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지장간이 뭐 임수가 투출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날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월요일분야도에 이제 사령한 날짜와 상관없이 그냥 임수다. 그리고 또 해중에 간목도 있으니까 나도 투출했다라고 보는 거죠. 간목이 아니고 만약에 무토도 아니고 그다음 경금이다 그러면은 임수 상관만 해중에 임수만 이제 투출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격을 보면은 상관 격이 되지만은 일단 그건 나중에 격국용신할 때 하고요. 그래서 여기, 중기, 정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기간을 이렇게 뭐 숫자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생지는 7, 7, 16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고 7, 7, 16 그리고 정기는 왕기는 여기가 10, 정기가 20 이런 식으로 나누고 고지는 뭐죠? 개수가 9일, 중기가 3일, 그리고 18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10일, 20일 생지는 7, 7, 16 고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9일, 3일, 18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운마다 그 날짜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머무는 기운이 9일이다. 그 고지의 수의 고지의 이 개수의 기운은 3이다. 좀 약하게 있다. 뭐 묘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3이라는 그런 3일밖에 작용을 안 한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무척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저도 책 보다가 참 처음에 독학할 때 책 보다가 이런 내용 나와서 참 헷갈리고 어려웠는데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통변할 때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척 많거든요. 다만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 지장 간에 저런 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뭐 숫자로 나눠서 뭐 7, 7, 16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 오행에 인목에는 무토, 간목, 무토, 병화, 간목이 있다라는 그런 지장간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 지장간들을 이제 적었으니까 한번 이 계절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계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2월 4일 아까 적었듯이 4일에서 5일 정도 돼요. 그리고 입춘절이라고 하죠. 입춘. 그래야 이제 입춘 이 날짜부터 인월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입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만세력을 보면은 2월 4일 12시 30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2월 4일 12시 30분 전에 태어난 사람은 기해생이 아니고 무술생이에요. 개띠예요. 한번 만세력을 보여드리면은 2019년 자 2019년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이고 여기 이제 절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입 시기를 쭉 봤을 때 여기가 2월 4일이죠. 2월 4일. 2월 4일. 2월 4일이 되고 12시 14분입니다. 2월 4일 12시 14분. 여기가 이제 보면은 입춘이라고 적혀져 있죠. 입춘. 입춘이 됩니다. 입춘이 2월 4일 12시 14분. 12시 14분이요. 그러면 양력이죠. 2월 4일 12시 14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해생이 되는 거고, 이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개띠 무술생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춘일을 기준으로 해서 띠가 바뀌어요. 띠가. 그래서 기해생 돼지띠다 그러면은 2월 4일 12시 14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만 기해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019년 1월 30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돼지띠가 아니고 개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띠는 정확히 우리가 구별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요 사주 명리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띠에 대한 개념이 좀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각 달이, 그러니까 24절기가 있지만은, 24절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절기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3월달 같은 경우도 3월은 묘월은 3월 6일 정도 되는 거죠. 3월. 그리고 경칩입니다. 깨구리가 깜짝 놀라 나오는 경칩. 이때부터 경칩? 경칩이죠. 진월은 4월 5일이나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역시 청명이라고 하죠. 청명절이죠. 그래서 청명이라고 하고, 4월은 양력으로 5월 뭐 6일 정도 되고, 이 계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름의 시작, 봄의 시작이어서 봄춘자, 봄에 들어간다 인월, 여름의 시작이다 는 입하가 되는 거죠. 입하, 여름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입하.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6월 7일 정도 되고 망종절입니다. 망종. 그래서 5월 달에 5월 20 며칠경에는 하지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여름이 가장 낮 시간이 긴 시간, 하지. 미월 같은 경우는 7월 역시 7일 정도 되는 거고요. 미월은 덥지 않습니까? 제일 더우니까 이제 소설하고 합니다. 덥다. 작은 더위다. 미월의 가장 이제 마지막은 뭐 미월 24일 경우에는 대서, 많이 덥다. 신월 같은 경우는 8월 7일 정도 되는데요. 뭐 7, 8일 이제 상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8월 8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8월 8일 신월은 뭐의 시작이죠? 생지니까 가을의 시작이죠. 그래서 입추가 됩니다. 입추. 9월은 6월은 양력 9월 역시 7일에서 8일 정도 되고, 흰서리가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6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술월은 어떻게 되죠? 술월은
10월 달, 10월 역시 7일이나 8일 정도 되고, 찬설이가 내린다 그래서 한로가 됩니다. 해월 같은 경우는 양력 11월 6일이나 7일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시점에서 이제 해월이 절입이 됩니다. 그래서 해월은 겨울의 시작이니까 입동이 되는 겁니다. 겨울이 들어간다. 겨울에 들어간다. 겨울의 시작이다. 역시 자월 같은 경우는 자월은 양력으로 12월 6일 정도 되겠네요. 5일에서 6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설,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시점이 되고요. 축월은 가장 춥습니다. 1월 5일에서 역시 6일 정도 되고요. 양력 소한, 대한, 중 1월 20일경엔 자월은 동지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월에는 동지라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이 동지는 역시 밤이 가장 긴 시간이죠. 긴 시간. 그러면서 밤이 가장 긴 시간, 이 동지 12월 3, 4일 정도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 정도. 그러면은 이 밤이 가장 긴 꼭지점을 찍고서 일량이 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양이 커져 나가는 거고, 이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음이 시생을 합니다.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달이 있는데 12달은 3월 3일이 묘월이 아니라 3월 6일 절입하는 시점부터 묘월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달은 절기별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12달이라는 이 흐름이 계속 매년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끊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그리고 지지의 이제 계절 개념, 그리고 지지가 어떻게 절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달이 시작되는 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수부터 쭉 12지지에 대한 그런 특징과 성격과 물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신살 종류도 한번 같이 대조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